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삼표 시멘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수동 4조 원의 자산 가치 중에서 절반이죠. 2조 원의 이 가치를 부여받더라도 삼표 시멘트는 일단은 주당 2.8만 원은 가야 된다. 근데 4조 원에 있어가지고 100% 반영을 주가에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4.6만 원이다. 즉 가야 될 길은 멀었기 때문에 오늘의 점상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일 거래 정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 무용담, 숨겨진 무용담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꽃에 꿀을 발라놨다. 벌떼가 안 모일 수가 없는 구조가 또 하나가 더 생겼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무용담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 성수동 재개발, 이게 사실상 이제 제가 건설업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물량을 역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보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삼표 시멘트가 추가적인 매출을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면적이 45만 제곱미터입니다. 약 이제 13.5만 평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하 9층, 지상 77층을 건설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갈 콘크리트 양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대략 한 36만 입방메다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레미콘 트럭 이게 6만 대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미콘 트럭 6만 대. 그러니까 레미콘 트럭 한 대의 길이가 보통 이제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한 뭐 9m 정도 하죠. 현장에 들어갈 시멘트를 실을 트럭을 한 줄로 세우면은 537km가 됩니다. 지금 이 77층 여기에 들어갈 콘크리트 양을 레미콘이 실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레미콘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537km 수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줄을 세우고도 남아서 대마도까지 가는 그런 양의 이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공급을 할까요? 당연히 100% 삼표 산업이죠. 최대 주주 삼표 산업의 자식인 삼표 시멘트의 물건을 씁니다.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수익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막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동일인 등 출자 계열 회사의 상품 용역 거래, 여기 보시면은 삼표 산업이 삼표 시멘트와 용역 거래를 지속적으로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지금 삼표 시멘트는 무혈 입성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마진은 100% 뭐다? 삼표 시멘트 알짜배기 매출이다. 그래서 대략 일반 레미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일반 시멘트를 쓰는 게 아니라 초고강도 UHPC 정도로 써가지고 사실상 이게 이제 못해도 보수적으로 9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삼표 시멘트도 돈을 벌 수 있는 단순 테마가 아니죠. 삼표 시멘트도 돈을 벌 수 있는 알짜배기 순이익이 돈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배당이에요, 배당.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삼표 시멘트가 챙겨가는 거니까는 자, 배당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자, 공시를 통해서 또 나오거든요. 잠깐 요거를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표 시멘트에 있어서 1월 5일자 나온 공시입니다. 자, 이 공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다? 최대 주주인 삼표 산업이 삼표 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죠. 삼표 시멘트의 주식. 자, 54.68%를 사실상 이렇게 산업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여러 금융권에서 지금 빌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실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야, 그럼 지금 삼표 시멘트가 좀 어렵다는 거냐? 어렵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이제 1,800억을 빌린 겁니다. 여러분들. 1,800억을 빌린 거고, 사실상 이제 삼표 산업이 매년 이제 갚아야 될 이자가 110억이에요. 110억. 그래서 뭐 CD 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적용을 해서 나온 게 1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삼표 산업이 삼표 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1,800억을 땡겨와서 110억이라는 이제 이자를 매년 갚아야 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삼표 산업은 여러분들 비상장이에요. 삼표 산업 비상장이야. 그러면은 삼표 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삼표 산업이 아빠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빠가 비상장사라서 현금이 말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장사인 아들인 삼표 시멘트에 용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 용돈이 뭡니까? 배당입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이자를 매년 110억을 메꿔야 돼. 그러려면 아들이 얼마나 배당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삼표 산업이 보유한 주식 5,9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 5,900만 주를 사실상 나눠주면은 주당 186원에 대한 배당을 좀 해줘야 된다고 계산 공식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 186원의 성격이 뭐냐면은 아빠가 이자만 딱 갚고 끝낼 때 필요한 최소 금액이에요. 일종 배당 하한선입니다. 주당 186원의 배당은.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자만 갚는 게 아니거든요.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금도 갚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금의 10%라도 갚으려면은 매년 300억 이상의 현금이 삼표 산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역산하면은 186원의 주당 배당이 아니라 주당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배당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상 시가 배당률이 대략 2.7에서 3.3%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배당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배당을.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뭐 은행 그냥 뭐 예금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배당이 지금 최대 주주 쪽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주들도 가져가시는 배당이 통으로 늘어난다라는 반증인데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주주분들은 그냥 평균 3%짜리 확정이자 그러니까 착즙기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보너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삼표 산업이 지금 이제 54.68%의 주식을 삼표 시멘트의 주식을 이제 통해서 이 1,800억을 대여한 거는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이미 다 알아요. 외국인들은. 자,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본다라는 거냐? 외국인들은 이거를 호재로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왜?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110억, 이자만 110억을 연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는 배당이 그냥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늘어나야 되는 구조구나. 그러면 대주주가 급해서라도 배당을 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늘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 배당은 뭐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나올 고정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시 자체가 뭐예요? 상어떼에다가 피냄새를 뿌린 격이에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고정 수입, 지속 가능 배당은 피냄새와도 같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성장성만 보질 않아요. 하방이 막힌 주식, 다운사이드가 프로텍티드가 되는 주식들을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왜? 배당이 늘어나니까는. 그러니까 배당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외국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배당이 주가를 받쳐주네. 배당이 주가를 받쳐준다. 하방을 막아준다. 근데 성수동 잭팟이 터지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잖아. 잃을 게 없잖아. 이 논리가 드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더 사준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관이나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더 기계적이에요. 왜? 지금 정부가 뭘 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표 시멘트가 이제 대주주 이자 갚으려고 배당 성향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상승해요.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 밸류업 지수에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밸류업 지수. 그러니까는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ROE가 개선이 되겠죠.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개선이 되면서 현금이 빠져나가면은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 가지고 ROE가 급등합니다. 그러면은 이 ROE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꽃에 꿀을 발라놨어. 벌이 안 오겠냐 이거예요. 기관이나 연기금이 안 오겠냐 이거예요. 왜?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배당 성장이나 이런 게 눈에 띌 때만 기계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뭡니까? 박아버린다고요. 매수 물량을. 그러니까 지금 삼표 시멘트가 앞으로 펼쳐질 게 지금 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배당을 강제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배당 성장 ETF라든지 밸류업 ETF 상품이 나오면은 사실상 이 ETF는 기계적으로 삼표 시멘트를 담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 자금과 기관들, 연기금 자금들이 지금 삼끌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표 시멘트 쪽으로. 이거를 패시브 자금의 강제 유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라 사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뭐예요? 규정상 사야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방을 더 막아주고 오히려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요로가 지금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매번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조정도 나와요. 근데 그 조정이 뭐예요? 나오면 호재죠. 오히려. 여러분들 왜 지금 판이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깔린 이상 우리가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오면 뭐 다른 세컨 계좌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우리가 미리 좀 해놓던가 요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조정이 오면 얼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매매 자금이 들어오면은 추가적인 상승률 과연 5만 원을 넘길지 6만 원을 넘길지 요거를 우리가 미리 계산기를 때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소통방은 단순히 이제 뭐 추천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뭐 12월 16일이었죠. 작년 12월 16일 이제 뭐 에코프로 얼마에 들었습니까? 10만 원이 들었어요. 10만 원. 12월 16일에 10만 원대 들었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얼마 갔죠, 여러분들? 17만 원까지 갔죠. 17만 원. 70% 넘게 수익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7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보시면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부분을 좀 제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손절 의미 없다. 1차 저항, 2차 저항 얼마니까는 얼마 이탈 시 매수하셔라.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도해야 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삼표시멘트 주주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다 받아가세요. 수익도 보시면서 이제 대응까지 내가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내가 좀 긴장을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얼마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총알을 장전을 하면 되냐.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제공해 드릴 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밥상은 다 차려놨습니다. 밥상은 뭐 고기 반찬, 사내 진비 다 차려놨어요.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3표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표 시멘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